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유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전민기 팀장님 좋은 소식 갖고 오셨다고. 예전에 제가 했던 발언 하나를 좀 번복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그럼요. 설현 씨랑 황보미 아나운서랑 누가 더 예쁘냐 그때 네. 설현의 손을 들었는데 네. 한 30번쯤 보다 보니까 네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황보미 아나운서로. 네. 형이 설현을 안 봤잖아. 못 봤지? 그래. 서류는 3번만 직접 아, 이거 보고서 바로 결정하는 보는 거 거 아니에요? 업자에 거의 없잖아. 그거 안 봤을 때는 어때요?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래도 저는 이제 황보미 아, 아나운서. 역시.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아니 그냥 시간밖에 계속 보다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황보미 아나운서 혹시 소개팅 남께서는 네. 적어도 30번은 좀 봐주셨으면.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오늘 기업 어딘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기업은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인 페이스북의 한국 법인 페이스북 코리아입니다. 아우, 제일 재밌겠다. 크다. 2004년 설립된 페이스북은 13년이 지난 2012년 가을 월 이용자 수 10억 명 돌파. 불과 5년 만인 올해 20억 명을 돌파해 SNS 중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이네요. 전 세계 75억 인구의 4분의 1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에 접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0년 설립된 페이스북 코리아는 PC와 모바일 이용자 수가 똑같이 1,100만 명으로 IT 강국 한국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있고 미국 본사와 유사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기업 페이스북 코리아인데요. 일단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은송 학생 혹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네. 두 개 다 계정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은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게시물 업로드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다닌다 이런 용도로 쓰고 이제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럽스타그램 좀 해본 지 얼마 됐어요? 럽스타그램 할 일이 없죠. 아, 너무 슬프네요. 무슨 스타그램? 그러면 일상 스타그램? 네, 일상 스타그램, 그리고 또 데일리, 셀스타그램. 아마 셀카 많으시군요. 우리 봄 씨랑 질기 똑같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스타그램 약간 자랑하는 용인 것 같고 그렇죠, 페이스북은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보는 용 있잖아요. 그렇죠. 끼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다르죠. 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빅데이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1년 동안 480만 9천여 건, 굉장한 언급량을 기록을 했고요. 역대 1위 아닌가요, 역대 저희? 1위 아닌가요? 역대 진짜? 1위입니다. 예. 그 연관어를 보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트위터는 잘 지내나요? 네,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 많이 좀 떨어지긴 했죠. 해외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은 간혹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광고 대행, 라이브, 사진, 영상, 유튜브 이런 연관어들이 떴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완성되는 단어를 봤을 때 네. 페이스북을 치면 1위가 최근 방문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내 페이스북에 누가 방문하는지 좀 궁금해 하셨잖아요. 궁금했죠. 그래서 네. 혹시라도 헤어졌던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와보진 않는지 궁금해서 방문자를 좀 쳐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탈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것들, 메신저, 비번 찾기, 사람 찾기, 계정 탈퇴, 삭제, 해킹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관한 언급량 역대 최대치였고요.
뭐 재밌는 연관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쌤? 그 본사 조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코리아가 채용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최근 올해 초에 경력사원 채용이 있었는데요. 네. 모집 직군들을 보면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샵, 그다음에 글로벌 어카운트, 글로벌 세일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력직 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도전은 가능하지만 또 본사 조직이 국내에 있진 않기 때문에 채용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우리 또 은성 학생이 잘 다녀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신촌에 다녀왔는데 방학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 얘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도 잘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울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윤송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곳 어딜까요? 네, 오늘은 바로 신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죠. 오늘 마침 폭염주의보가 떨어져서 무척이나 아프리카인 줄 이런 더운 날씨에 이곳에 놀러 나온 학생들은 많죠. 오늘의 기업 페이스북에 관광객도 대해서 이제 어떤 많을 때 생각을 아닙니까, 갖고 또? 있을지 네. 그럼요. 네,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와, 술 마셔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학생 미소국가 대표 16기 17팀 오미자조입니다. 아, 미소국가 대표.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소를 대표하고 계신 분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페이스북 하시죠?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다 이용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완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정보. 있고 그렇죠.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장소, 시간 관계없이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행 정보들 많이 떠요. 가고 싶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페이스북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동안? 페이스북 취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되게 자유로운 기업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외국 기업하면 자유로운 분위기는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자, 페이스북 기업 문화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훨씬 더 유연하고 우리가 뭐 구글, 페이스북에서 꿈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제가 신촌에 있는 카페를 섭외해서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카페로 피서를 잘했어요. 저희 대학생들 요즘 SNS 이용 다 하잖아요. 하시죠? 네, 하죠. 어떤 거 하세요? 저는 페이스북만. 페이스북 네, 안 페이스북. 해요? 아, 아니 진짜? 페이스북, 뭐 인스타는 이런 건 안 해요. 네,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사실 젊은 대학생 친구들은 거의 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SNS 있을 많이 것 하죠. 같아요. 페이스북을 주로 하죠. 아, 진짜요? 네, 주로 페이스북으로 하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중학생 때부터 했던 거라서 그냥 중학생 때부터. 네, 그때부터 했던 거라 지금도 계속 꾸준히 친구들도 다 거기 있어갖고 좀 외국 친구들이 많아갖고 유일하게 애들하고 연락하는 방법이 페이스북이어서.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저희가 지금 여행 계획.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주로 이제 저희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내일로? 네, 아니요. 외국으로 네. 이제 남미 쪽이나 좀 가기 힘든 곳에 가면서 또 요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도 많고 그런 오지에 가서 경험을 해보면 더 인생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른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젊잖아요, 이런 거 되게. 혹시 친구분은 취업 어느 쪽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마 학과가 영문학과여서 번역 쪽이나 통역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과다 보니까 이제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원하고 있고 또 저희 부모님도 공무원이셔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셔서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주제 기업이 페이스북 코리아인데 페이스북 아시죠, 다들? 네. 페이스북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SNS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약간 자발적인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이제 관리하고 한다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 정도 흥미? 네. 저도 생각만 하기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쫓아다니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는 느낌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도전해보실 의향 없으신지. 도전하죠. 도전. 오늘 알아보는 걸로. 도전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취업률이 좀 붙이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잃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페이스북 코리아에 입사를 하고 싶은 반응이 있었나요? 좀 어땠나요? 다들 재밌을 것 같다, 하고 싶다 하는데 한 번도 누군가 어떻게 취업하지 생각을 해본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근데 좀 이게 외국 기업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리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로망. 네. 그러니까 딱 로망 정도. 그렇죠. 근데 그 로망이 뭐냐면 너무나도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이다라는 그 뭔가 로망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마워요. 환상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도 공채 도전은 가능해요. 최근에도 뭐 간헐적으로 이제 공채가 뜨는데 문제는 그 채용 규모가 굉장히 워낙 적고 또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경력자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거든요. 최근에 저하고 만났던 공학도인데 네. 본인은 꼭 테슬라에 입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자동차 회사에. 근데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테슬라에 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현대자동차에 또 도전이 가능하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국내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에 또 도전을 하죠. 그래서 방송 보면서 물론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도도 갖고 전체적인 이런 지금 현재 IT 시장의 어떤 동향 흐름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 되면 전체적인 채용의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도는 한간의 소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국이 형. 예, 우리 페이스북에 떠도는 소문. 예, 페이스북 코리아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카더라. 예, 현지 그 근무자에 의하면 페이스북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놀고 싶을 때는 놀고 심지어 무슨 일을 할지도 자기가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인가요? 실제로 보면 뭐 간식이나 음료, 심지어 뭐 주류까지 무한으로 제공이 되고 싸가도 돼요? 하는 것까지는 아마 근데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싸가진 않겠죠,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자율 출근을 또 실시하고 있고 네.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저도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인터넷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 그 사무실 분위기도 아주 좋은 뭐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복리 후생들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출산 축하금으로 또 300만 원을 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5년을 만근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또 안식 휴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대기업과는 다르게 아주 좀 자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 출근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놀러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또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또 페이스북은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고 취업을 해야 또 거기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이 영속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유롭고 철저한 분위기인데 여기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 평균 연봉이 1억 4천만 원인데 워낙 직원이 6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편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졸 사원 평균이 한 4,382만 원, 과장이 6,129만 원, 부장이 1억 1,585만 원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본사도 그렇고 프로그래머 중에는 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뭐 평균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평균을 많이 올린 것 같고요.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에는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뭐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홍쌤 그럼 이런 기업의 이제 채용 기준이 조금 당연히 다를 것 같다 느끼는데 스펙이 어느 정도여야지? 저는 그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좀 수평적인 것 네. 같아요. 실제로 보면 출퇴근 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상호 평가를 하고 6개월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못하면 또 그거에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제재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 채용을 할 때도 새 직원을 뽑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원들, 그러니까 경영진들의 그런 의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만장일치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취업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좀 어찌 보면 좀 조직의 규모가 작아서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채용 시스템을 꾸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핫한 키워드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자, 우리 페이스북의 해시태그 과연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해커 문화, 샵 불 끄지 말란 말야라는 우리 해시태그인데요. 해커? 예, 페이스북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해 보상해주는 해커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자유로움 속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건데 IT 기업이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유롭게 일은 하되 성과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데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자? 그러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또 얼마나 똑똑하게 성과를 내느냐를 좀 더 중시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직원들이 추진력 있고 좀 대담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도록 장려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문화를 통해서 모두가 동등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직원들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이면서 업무 추진 능력을 함께 겸비한 그런 인재를 더 선호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 끄지 말란 말이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IT 기업이 모여있는 구로나 판교 같은 곳에는 좀 판교에는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렇죠. 붕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소프트웨어 파트에 개발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쉽게 말해서 뭐 게임 업체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오타쿠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전문성을 갖고 이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코딩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업무 성격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책상에서 몰입해가지고 코딩을 해야 될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좀 야근이 많은 경향들, 선배들도 그런 식의 패턴들이나 업무의 문화들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 워크하고 라이프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납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조금씩은 그런 문화가 개진되고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해시태그도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예, 샵 인공지능, 샵 아직 배가 고프다입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 사무실 벽에는 This journey is 1%, 우리 finished 아직 1%밖에 오지 않았다. 예, 발음이 너무 정확했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글로 써놨나 봐. 아, 나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 자막해줘 여기. 사막해줘요. 그 페이스북은 이제 막 목표를 향한 발걸음 이제 내디뎠다 이런 약간 의미인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다들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같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새로운 도전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AI 같은 걸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소가 지난 6월에 협상 능력을 가진 챗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논문을 봤더니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결정을 한다든지 야채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먹일 수 있는다라든지 좀 더 싼 가격으로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좀 실상은 이 협상의 연속이다라고 하면서 협상 과정에는 사실 복잡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어서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AI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봇은 단순히 인간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을 대신해서 사업상 협상을 벌일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이런 경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지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커버그가
올해 컨퍼런스에서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쓰고 만약에 체스판의 이미지를 보면 가상현실에서 누군가와 체스를 둘 수 있는 이런 시대죠. 그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제 IT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항상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직자들은 또 이런 부분으로 자소서도 써야 되고 면접장 가서 질문을 받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혁명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이 사라졌죠.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리게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하게 되면 이제 언제 어디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시대를 걷고 있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디바이스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내가 직접 명령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IT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다른 면접장 가서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 기업 회사에서는 한 달 동안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좀 못한다 싶으면은 좀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뭐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페이스북은 못한다 싶으면 바로 해고를 한다 하던데 이제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장 좀 노동시장이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좀 업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연봉이 좀 내려갈 때도 있고. 왜냐하면 개인의 실적이 안 나고 회사 사정이 안 좋게 되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호봉제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인건비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업이라는 건 직원과 단 한 번의 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좀 부족하겠지만 다음번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에게 투자를 하죠. 더군다나 방송 보는 이제 청춘들, 여러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도구라기보다 미래에 쓸 도구, 다시 말해 투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실적 안 좋았다고 회사에서 바로 뭐 여러분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은 거의 초래되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랑 외국계 기업이랑 좀 면접에서 차이가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기업에서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묻거나 기업관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질문들이 왕왕 있는데 외국계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적고요. 네. 그다음에 시사적인 질문들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판단 능력을 많이 확인하는 그러니까 뭐 페르미 추정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서울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있을 거냐. 예전에도 뭐 구글에서 나왔던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좀 평가하기보다는 논리적인 판단 능력과 창의력 이런 것들을 보는 질문들이 일반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뭐 외국계 기업들마다 차이점이 좀 있지만 어떤 외국계 기업들은 무늬만 외국계지 사실 뭐 기업의 형태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반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때는 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또 외국계 기업이니까 구직자들은 뭔가 좀 나의 아메리칸 스타일을 보여줘야지 네. 하고 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괜히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뭐 이거 컨셉을 나눠서 접근하는 건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페이스북 코리아, 예, 우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까지 우리 박은송 씨. 지금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고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단어요? 정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탈락입니다. 저는 일단 취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취향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다 수집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페이스북이 아닐까. 그 최근 구글세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있고요. 우리 네. 기업도 이런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회사거든요. 구글세에 대해서 은성 학생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글 같은 외국계 기업에서 세금을 이제 조세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대중들에게 개선을 시키고 어필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시도나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단어 관련돼서 우리가 물어봤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면접에서 좀 편안하게 본인을 표현하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실력을 보는 거죠. 저는 아까 은송 학생이 취향이라는 단어를 초이스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의 그런 기호와 니즈에 맞춰서 최적화된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은송 학생이었다고 하면 취향 과 SNS 채널 비즈니스를 연결지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아까 구글세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송 학생도 제대로 그 토픽에 대해서는 잡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곳곳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G20 회담 같은 데 가서 국가들끼리 공조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뭐 스타벅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이슈에 지금 걸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은송 학생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보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저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 와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을 하는구나. 부정적 인식이 생길 거예요. 기업 관점에서는 또 이런 규정과 그다음에 조세 규정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 입장에서의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은송 학생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이제 문화만 들었을 때는 진짜 꿀 직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프로젝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것 같고 사원 수도 적어서 좀 그런 협업이나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겠죠. 최근에 그 썬밸리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2002년도부터 열리고 있는 IT 정상회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뭐 루퍼트 머독, 그다음에 소니그룹의 CEO 이런 분들이 항상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삼성의 그 이정 부회장이 이제 참석을 못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IT 산업에서 요즘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우리가 그러니까 FA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F는 이제 오늘 얘기했던 페이스북, 그 다음에 A는 이제 아마존, N은 넷플릭스, 그 다음에 G는 이제 구글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유수의 IT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신흥주자라고 해서 우리가 STAT, 뭐 스타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선봉장이 우리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중국의 텐센트, 그 다음에 알라바마, 그리고 마지막 그 T는 이제 대만에 있는 TSMC,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14조 원이 넘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팡이라는 어마어마한 IT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삼성전자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작금의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빨리 좀 우리가 반기업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좀 우리 재벌 개혁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서 다시 이제 세계를 약진하는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그런 성장 그런 것들 지켜보고 싶고 또 그런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영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TNG 영업기획 담당자를 꿈꾸는 이무영입니다. 제가 KTNG에 지원한 이유는 기호와 직무에서의 도전, 그리고 가치관 때문입니다. 흡연을 즐기는 저에게 KTNG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단순히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롭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을 실현할 수 있게 영업기획 전략을 수립하고 지점과의 협동을 통해 판매 성과를 증진시키면서 영상에서 처음 봤을 때는 경력직 담당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경력직으로 보이면 신입에서 기대하는 그런 팩이나 풋풋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모습이 면접에서 봤을 때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류나 영상이나 면접에서 최대한 동일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면접에서 더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KTNG의 제품은 전체 제품을 합치면 50가지가 넘어가지만 타르와 니코틴 함량에 따라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만 브랜드별로 분류를 하면 에세, 보엠시가, 레종, 디스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타임, 더원, 엔트, 시즌, 심플, 그리고 한라산과 라일락까지가 자체 개발 상품이며 다비도프 브랜드의 경우에는 경쟁사인 BAT사의 자회사인 DAT에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혹은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으면 연역부터 어떤 뭐 제품부터 사업 영역부터 지금 최근 이슈까지 쫙 얘기를 해서 아 됐으니 그만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본 질문 중에 하나를 한 거거든요. 제품 중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비교적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거침없이 알고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답변에 비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값에 보면은 혐오 사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담배값에 혐오 사진을 붙이는 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복지 추세가 금연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혐오 사진을 붙인다고 해도 분명히 남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남는 공간에 담배 상품의 특징을 압축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담배에 대한 혐오 사진을 위해서 금연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KTNG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을 좀 더 영업 기획자로서 개선하고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제품이 나올 때 신제품 출시의 경우에는 같은 제품들의 SKU를 넓게 차지해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도록 하는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항상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영업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좋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담배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업 전략을 통해서 담배 판매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실제로도 이제 KTNG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뭐 기존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배 관련된 이슈들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같이 이렇게 애연가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친구들이 KTNG 상품이 아니라 다른 외국 브랜드라든지 다른 상품의 것을 즐겨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 친구의 눈을 가리고 똑같은 타르 함량과 니코틴 함량을 가진 우리 회사 제품을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에는
내기가 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피우는 담배가 예를 들어서 말보로 골드인지 아니면 디스 오리진인지 한번 맞춰봐라. 그래서 네가 맞추면은 내가 담배를 한 보루를 사주겠다. 하지만 네가 안 맞추면은 네가 못 맞추면 한번 디스 오리진을 한 갑을 줄 테니까 이걸 한번 피워보고 한번 다시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렇지만 담배라는 제품 특성상 담배라는 제품과 흡연자들의 특성상 같은 같은 스펙의 담배면은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흡연자들의 대부분은 담배를 일단 한 갑을 주게 되면은 다 피울 때까지는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그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예. 항상 선물하는 방식으로 회사 브랜드를 이제 권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비를 드리는 건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 그럼 그 무슨 돈으로 해요? 그 친구한테 한 보루 선물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의 맛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그러면 안 사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네, 혹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여자친구가 담배 피우는 걸 싫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해요. 예. 네, 본인은 끊을 수 있어요? 저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를 설득해 주세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결혼을 한 와이프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했군요. 그러면 와이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담배 좀 끊으세요. 자, 얘기 들었어요. 여보, 내가 좋아하는 상품 담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런데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담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야.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장 영업을 할 수 있겠어? 지금 꼭 안 피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런 맛이나 그런 걸 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 건강이 중요한 건데 끊으셔야죠. 그렇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맛과 풍미가 다른데 아예 끊을 수는 없고. 그럼 테스트 할 때만 하는 걸로 약속할 거예요? 테스트 할 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 아침에 그러면 애기들 모닝 뽀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보다 당신 그 담배가 더 중요한 거군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테스트 할 때만 피우는 걸로 합의를 할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영업기획에 충실하고 애사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담배라는 거 자체가 뭐 기호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을 아끼는 주변 사람이나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담배 피우는 걸 싫어하는 그런 주변의 친구들은 끊는 거를 이제 권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재치 있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관계는 저버리지 않는 선에서 업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겠다, 피해주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인턴 하셨잖아요, CJ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제일제당 전주지점 식품영업부에서 인턴으로 식품영업부. 예. 1,300만 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 예, 그렇습니다. 이 목표 대비 얼마나 한 거였어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1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데요? 작년 매출은 약 1,1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1,152만 3천 원 정도, 3천 원 나왔습니다. 근데 1,300만 원? 예. 이게 다 본인이 혼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거예요? 물론 제가 100%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은 몇 프로 기여했어요? 제가 기여한 부분은 30%는 10%.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업 기획을 하려면 꼼꼼하고 좀 세세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좀 우려가 되는데 평상시에 좀 어떠세요? 잔실수 많이 하세요? 잔실수는 평상시에 많이 안 합니다. 안 해요? 거의 평상시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문서에 이렇게 잔실수들을 많이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서류에 알겠습니다. 보니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3번 항목이었거든요. KSA. 예. 근데 거기에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 KSA 지식 기술 태도 예. 영업 기획자로서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는 네. 사학과를 전공했지만 상상 마케팅 스쿨 활동을 통해서 영업 마케팅 관련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기억나는 이론은 무엇이죠? 가장 기억나는 이론은 포피믹스입니다. 네. 포피믹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피믹스는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플레이스는 입지 조건 네. 그리고 프로덕트는 제품의 특성 그리고 프로모션은 판매 전략입니다. 네. 또 다른 이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른 이론으로는 STP 이론과 BCG 믹스가 있어요. BCG 매트릭스가 둘 중에 기억납니다. 하나만 더 네, 어떤 알겠습니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STP는 죄송합니다. 네. 혹시 질문을? 현재 질문 던지. 네. 면접관들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하신 면접관님께서는 42세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웃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왜 저희 할 때는 심각하고 여기 선생님 할 때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게 알겠습니다. 그럼 예. 잘 얘기해야 됩니다. 면접관님은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네, 잘 얘기했습니다. 네. 합격 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진지하게 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고객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영업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나이라는 건 상당히 좀 민감해서 실제 나이보다 젊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기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뭐 그런 측면을 보여주든가. 근데 자리는 좀 유쾌했지만 그 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나한테는 이 나이고 이분한테는 왜 그 웃으면서 얘기를 했냐. 그랬을 때 저는 나이가 민감한 건 알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좀 호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답변이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광고 중에 가장 기억나는 광고가 KTNG에서 만든 상상예찬이라는 광고였습니다. 당시에 광고 모델로 출연했던 서지혜와 조승우가 소개팅 파트너로 만난 영상이었는데 서지혜가 조승우에게 춤추러 가자고 말하고는 달동네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서 발로 이불을 밟으면서 이불 빨래를 하는 그런 훈훈한 광고였습니다. 사실 춤추러 가자고 하면 다들 클럽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러한 예상을 깨고 달동네에 가서 할머니의 이불 빨래를 도와주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제가 KTNG에 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네, 이무영 씨와 모의 네.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엔 좀 30대 초반이신 방쌤께서 네. 20대로 보이시는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지. 네, 막내니까 제가 네, 그래요. 양보하겠습니다. 20대로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순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에게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 뭐 영업 기획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잘 대처했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꼼꼼하지 못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자신이 어떤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평가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당황해하지 않고 얘기했던 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든지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이 그냥 미흡하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노력을 좀 더 추가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본다면 뭐 저는 이번에도 B 정도 합격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4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B 점수를 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0대인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제 나이를. 저도 B 주고 싶어요. 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B를 준 이유는 마지막 말 때문에. 그 전까지는 C, D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말 때문에 B를 줬는데 중요한 건 진실성이 좀 많이 느껴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답변을 하거나 그렇더라도 특히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경우는 저도 많이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사귄 적 있냐, 뭐 여보, 뭐 이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왠지 뭐 진지하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C를 줄까 뭐 B를 줄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맞은 게 결국 이제 B로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들께서는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또 기회도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권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B-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역량을 다 이제 표출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사실 중간에 협상하는 능력도 많이 져주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겼다는 거에 좋지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도 KTNG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는 굉장히 답변을 잘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런 점에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종합적인 게 그리고 친구도 게임을 뭐 해서까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 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합격권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20대 중반이라고 했으면 B 플러스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20대로 보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30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의 요인이 아닐까. 무영 씨. 네. 네, 모의 면접 했는데 어떠셨어요? 면접을 본 게 사실 지난 상반기에 BGF 리테일 실무진 면접을 가서 본 거 이래로 오랜만에 본 면접이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떨리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음색의 높낮이라든지 톤 같은 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면접을 들어가기 전에는 입을 잘 풀고 워밍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면접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답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아쉬웠던 답변이라면 역시 KSA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KTNG에서 운영하는 상상 유니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나름 공부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점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있을
면접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KSA가 자기소개서에도 있었는데 그 충분하게 KSA가 각각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에서 한번 더 기회를 드렸어요. 네. 열심히 하고 열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다시 기회를 드렸지만 완벽하게 또 네. 마무리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역량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에릭방님은 뭐가 아쉬우셨어요? 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준다면 최근에 이제 담배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이제 금연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를 좀 잘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영업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담배 가게에다가 혐오 사진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담배 흡연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흡연이 줄어들게 되면 KTNG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과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잘한 답변도 좀 꼽아볼까요? 어떤 게 좀 잘한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KTNG 그 상상 유니브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KTNG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서로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만큼 조금 영업이나 마케팅 그런 지식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배에 대해서는 너무 뭐 제가 뭐 워낙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뭐 잘한 답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 중에는 없고요. 다만 아까 그 상황극하고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무영 군이 영업기획에 꿈을 갖게 해준 회사라 나는 KTNG가 너무 가고 싶다. 그리고 KTNG와 인연을 계속 맺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런지 않은 사람이 아까 무영 씨가 했던 걸 그대로 타이핑 친 걸 외워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진심이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좀 중간에 뭐 약간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때로는 면접관들이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약간 좀 센스 있는 멘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치 있게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면접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든 그런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좋았던 어떤 면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영 씨는 이만큼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데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잠깐 쉬는 타임에 못했다 자꾸 이제 마음을 두고 자꾸 그 한숨 드시고 그런 모습을 내가 면접에서 봤다 그러면 D 줬을 거예요. 무영 씨는 D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D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뭐 D나 F를 줬을지도 몰라요. 무영 씨 나이는 지금 세상을 그냥 씹어 먹어도 될 나이인데 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그 신경 써가면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냉정해지실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한숨 쉴 필요는 없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을 느끼게 해주고 진짜 꿈을 갖게 해준 회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강점입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원 동기도 확실하게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내가 더 큰 거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준비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웃네요. 그럼 저희가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아이 컨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영업 뭐 기획이든 지원이든 실제 현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든 좀 에너지도 좀 높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에 힘도 주고 톤도 좀 높이고 그러면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뭐든지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영업 계획을 해서 꼼꼼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타가 있냐. 어떤 평상시에는 실수 안 합니다. 그러고 말아서 뭐 나랑 싸우자는 건가? 뭐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표현을 하고 변호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심리전에서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무영 씨 긴장해가지고 막 눈도 깜빡임이 되게 짧아요, 속도가. 깜빡깜빡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뭐 한 3초 정도 이제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면 좋은데 계속 눈치를 보는 듯이 얘기하다가 자꾸 힐끔힐끔 거리는 시선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정된다고 보이는 거 하나가 또 뭐냐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여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숨을 쉬고 하면 좋은데 침을 꼴깍꼴깍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꼴깍꼴깍 하면서 숨을 계속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물론 이 긴장하는 모습이 모두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좋은 점수를 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열정, 꼭 붙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긴장된 거를 내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예뻐 보여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좀 드리긴 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봐줄 수는 없고 사실 그 심리전에 말리고 내가 심리 상태가 평화롭지 않으면 준비했던 것도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 숨을 호흡을 좀 깊고 길게 쉬는 습관을 조금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담배를 피우면서 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그런 성분 때문에도 있겠지만 심호흡의 원리에 의해서 좀 저는 편안하게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좀 심호흡을 깊게 후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깊게 심호흡 원리와 비슷해요. 그렇게 하면은 심리가 상태가 좀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기 전에도 그런 깊은 호흡 정도를 좀 연습을 하고 왔다면 생활화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면 좀 여기 심리전에서 더 내가 강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열정적인 지원자가 나와서 오랜만에 좋은 합격을 또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쁘고 오늘 좀 즐거운 컨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영 씨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하반기에 꼭 원하는 입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에서 4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채용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공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와중에 직업방송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요. 취준생 분들도 이렇게 직업방송 적극 활용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방송 화이팅!